오늘 연자이신 정재혁 본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덴탈 비서가 수서 사무실로 이전을 하고 첫 번째 강의를 영광스럽게도 제가 맡게 됐는데요. 여러분들의 오늘 귀한 일요일 시간과 덴탈 비서의 첫 번째 강의를 맡게 된 책임을 무한히 느끼면서 오늘 귀한 시간에 헛되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오늘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을 내려야 되나요? 라고 이제 첫 번째 PPT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여러분이 이런 고민이 머릿속에 이렇게 딱 떠오르는 이유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가 나한테 좀 달성이 잘 안 된다 할 때 이런 고민을 하시죠. 여러분,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목표, 어떤 목표가 있는데 달성이 잘 안 되고 계신가요? 임플란트 상담 동의율이 계속 유지되거나 더 높게 달성됐으면 하는데 그게 잘 여러분 마음처럼 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죠? 그러면 그 원인이 가격이다 라고 짐작하거나 상상하거나 아니면 나름대로의 분석 방식으로 그런 거라고 판단하고 계시니까 가격을 내려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고민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러면 결정하셨으니까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고 그 목표에 달성하지 못하는 원인이 가격이라고 판단하셨어요. 그러면 가격을 내려버리시면 되겠죠. 그런데 고민하는 이유가 뭔가요? 네, 원장님한테 말 시키기 시작하면 원장님은 너무나 많은 고민을 오랫동안 해서 답을 찾은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원장님한테 질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을 내린다고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가격을 내린다면 절대 줄일 수 없는 고정 비율이 있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우리 원장님은 절대 가격에 대한 자존심을 포기 못한다 하는 부분도 있겠죠. 그러면 원장님은 자존심 때문에 가격을 낮추지 못하는 건지, 여러분들은 왜 가격을 낮추자고만 제안을 하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오늘 앞으로 여러분은 어떻게 사고하고 어떤 제안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리하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오늘 강의를 레시피라는 이름으로 이제 적어봤는데, 덴탈비서는 그 자동화 솔루션 프로그램, 치과에 있는 디지털 이런 프로그램 회사이기 때문에 레시피, 제가 말하는 이런 은유적인 상징적인 이런 표현을 쓰는 걸 별로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한테 좀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오늘 저의 5가지 컨텐츠의 어젠다는 다 은유적인 상징적인 표현으로 한번 이야기를 두런두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과 치과 칭찬하기라는 첫 번째 챕터에 이제 제가 제목을 넣어봤는데요. 제가 한번 물 좀 마실게요. 네. 적과 치과, 싸구려 치과, 싼 임플란트. 저는 왜 이런 말을 썼을까요? 제가 오늘 쓰는 챕터의 이름들은 다 상징성을 띠고 있다고 했으니까요. 적과 치과는 어떤 치과일까요, 실장님? 우리 원장님은 어떤 치과를 적과 치과라고 부르시던가요? 저렴한 치과. 얼마를 저렴한 치과라고 생각하나요? 임플란트 30만 원? 39만 원. 좋습니다. 39만 원 임플란트 있을 수 있죠. 50만 원 임플란트 있을 수 있고 100만 원 임플란트 있을 수 있습니다. 300만 원 임플란트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원장님, 덴탈비서를 통해서 여러분의 원장님들을 만나봤을 때 저가 치과는 원장님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심지 않은 임플란트는 다 저가 임플란트고 싸구려 임플란트고 우리 병원 아니면 다 저가 치과다. 동의하십니까? 글쎄요. 자, 여러분, 이 말씀에 원장님이 대놓고 동의는 못 하시더라도 원장님보다 어떤 부분에서, 원장님이 모두 다 잘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보다 더 잘하는 부분이 내가
남들보다 제일 잘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시죠? 저요? 네. 저는 기술은 거의 차이 없다고 봐요. 네. 그러면 효숙 실장님, 원장님이랑 같이 일하는 효숙 실장님은 원장님이 다른 의사들보다는 더 뛰어난 부분이 있다고 인정하는 부분이 있죠? 있겠죠? 네. 자, 효숙 실장님이 다 잘하는 건 아니지만 효숙 실장님이 원장님한테 충분한 안정감을 주고 있다. 효숙 실장님이 출근하지 않는 날에는 좀 불안함이 있다. 효숙 실장님보다 더 상담을 잘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래도 효숙 실장님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에는 동의하십니까? 어느 정도. 네. 우리끼리는 굉장한 동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환자들은 돈이 궁핍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슈퍼 옆에, 교회 옆에 치과들이 하나씩 생겨나고 있어요. 사람들이 치과 진료를 의료로 받아들이지 않고 마치 물건처럼 자꾸 와서 흥정을 하려고 하는 시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스트라우만과 오스템은 분명히 다른 임플란트여서 가격 차이를 둬야 될 것 같다고 하는데 오스템이랑 다른 임플란트는 가격 차이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들은 스트라우만과 품질의 차이가 없다라고 세일즈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재료를 가지고 가격을 다르게 받기가 환자들한테 쉽지 않은 상담을 해보시면 그래요. 그리고 누가 요즘에 커스텀이냐 기성이냐로 가격을 더 줘야 될 가치를 두던가요? 보험 임플란트에서 뭐 4만 원? 4만 원 정도만 더 주면? 자, 그럼 원장님들이 인정하지 않는, 내가 심지 않은 다른 저가 싸구려 치과의 임플란트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홍보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애송이는 종합병원을 거쳐서 전문의 자격을 2개나 따서 돈을 잔뜩 벌어서 2배 이상의 규모로 확장 개원해서 그 애송이의 조직은 깍듯하고 지극정성으로 선한 인성으로 책임 진료를 하며 좋은 재료로 추가 비용 없이 뼈 이식을 해서 프리미엄으로 구성해서 맞춤형 커스텀 어버트먼트죠. 그런데다가 부담 없는 진료비 분납 방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 가격 경쟁력, 병원 규모 인테리어, 저가 임플란트는 옛날에 강남에다가 싸게 받아서 환자를 많이 보는 대신 빨리 돈을 많이 벌어서 후다닥 도망가 버리거나 하는 치과로 환자들을 동네 치과에서 심으셔야 됩니다. 좀 비싸도 안전을 보장받으십시오 하면 우리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실 수 있게 했었는데 이제 강남의 서울대 출신의 종합병원의 의료진이었던 2개의 보드를 가진 사람들이 너무너무 착한 마음으로 훨씬 더 편리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전문성을 강조하고 뼈 이식은 너무나 당연하게 종합병원에서 모든 수련을 마치고 적은 비용으로 프리미엄 라인으로 진료를 하고 있어서 여러분 병원은 원장님과 실장님은 서로를 인정할지언정 우리에게 의료진이 원장님이 제일 훌륭한 장점이었는데 가격 경쟁력이 없는 병원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여러분의 상담 동의율, 임플란트 상담 동의율은 가격이 높아서 동의가 안 되고 있는 게 아닐지 모릅니다. 자, 다시 원장님에게, 여기는 다 실장님이 모이셨으니까 원장님에게 실장님이 왜 인정받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정민 실장님이 원장님에게 왜 인정받고 있는지를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유정민 실장님은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왜? 돈을 벌어주는 사람이에요. 왜? 어떤 거? 내가 임플란트 진료를 하는 동안, 내가 돈을 버는 동안 다른 생각을 안 해도 되게 살림살이를 살아주는 사람이었어요. 인정하시나요? 동의하시나요? 네. 응. 원장님이 수술실에 들어가서 열심히 수술하고 나오는 동안 하루 종일 언제 화장실에 다녀왔는지도 모르게 실장님이 화장실에 가라고 하는 시간에 화장실에 가야 될 정도로 하루 종일 수술실에 있는 동안, 내가 돈을 버는 동안 다른 거 생각 안 해도 되게 실장님이 대신 생각해 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실장님이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임플란트가 나에게 돈을 벌어주는 진료가 아닌 순간 실장님이 날 대신해서 생각해 줘야 될 게 없어져요. 덜해져요. 그러면 원장님이 그 남는 시간에 실장님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그러면 실장님도 생각하겠죠. 그러면 슬슬 우리의 동맹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치과를 비난하는 환자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상담이 문제인가? 상담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상담이 뭔지 여기에다가 뭐 마케팅, 예약, 접수, 진료 제가 막 이런 거 적어놨는데요. 우리 치과를 비난하기라는 이름으로 우리 치과에 대해서 비싸서 못하겠다. 왜 니네 치과만 이렇게 비싸냐라는 사람을 만났을 때 원장님은 내가 수술할 시간이 화장실도 못 가고 맨날 수술하다가 갑자기 더 이상 수술할 환자가 줄어들거나 없거나 할 때 원장실에 앉아서 생각을 하겠죠. 왜 그러지? 실장님은 실장님 방에서 생각을 합니다. 상담실에서. 실장님은 계속 상담하고 있을 거예요, 뭔가. 근데 그 사람이 동의를 안 하니까 문제겠지만 그럼 상담하면서 생각하겠죠. 원장님은 왜 맨날 이렇게 환자들이 비싸서 안 한다고 하고 생각해보고 한다고 하고 가는데 나한테만 뭐라고 하는 거야. 원장님이 그러면 가격을 낮춰줘야지. 자, 여러분 지금 자기 핸드폰을 꺼내십시오. 그리고 QR코드를 찍어주세요. 김민혜 대표님이 170군데의 치과를 컨설팅이나 마케팅하면서 170명 이상의 상담실장님들을 만나면서 상담실장 MBTI를 개발했습니다. 재밌다. 기가 막힌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상담실장을 병원마다 시스템이 있는 치과, 그 다음에 매출로 구분하는 치과로 나눴어요. MBTI에서 E형의 사람과 I형의 사람으로 나누는 것처럼 원장님들은 자기 상담실장을 생각하면서 한번 적어봐 주시겠어요? 부탁드려요. 혹시 너무 덥지는 않으실까요? 너무 어렵네요. 여러분들이 이거 작성하시는 동안 저도 이거 해봤거든요. 저는 여기에 이제 포함되지 않는 인간형이었습니다. 저는 스스로 치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인간. 일단 첫 번째, 업무 공간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저는 치과에서 있고 싶은 데 있는 사람. 어디든지 다 가는 사람. 어떨 때는 뭐 기공실에 있을 수도 있고 데스크에 있을 수도 있고, 예, 뭐 진료실에 나가서 하루 종일 있을 때도 있고. 그리고 저의 책상은 이제 원장실에 있어요. 맨 처음에 저는 이제 더보스톤 치과에 이제 지금 10년 있었는데요. 맨 처음에 제가 이제 저희 원장님이랑 같이 일하면서 위치를 원장실로 하겠다고 하니까 원장님이 뭐 기겁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의논이 빠르게 될 수 있는 공간이 원장실이라고 판단을 해서, 그리고 저는 상담실장님이 상담실을 자기 개인 공간처럼 쓰는 게 제일 최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담실은 상담할 때만 쓰고 모든 업무 배치 공간은 데스크로 다 나와 있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상담실에 이렇게 상주하는 것들이 잘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김민혜 대표님이 여기 상담실장 MBTI에는 시스템이 있냐, 매출이 있냐, 뭐 이런 걸로 나눌 때 보니까 그 업무 공간이 이제 좀 명확하게 구분이 되더라고요, 병원들마다. 네. 원장님의 상담실장님이 어떤 업무를 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설문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는 각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연락처로 이제 결과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욕을 보내주시면 좀 비난하기 은유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비난하기는 자, 가격과 시스템으로 나누어진다고 말씀드렸죠. 가격 5천만 원, 1억, 1억 이상. 사실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5천만 원, 뭐 1억, 뭐 요 정도의 규모에 이렇게 그 병원에서 일하는 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전히 원장님은 1억 이상의 매출을 내고 있는데 실장님은 5천만 원 미만의 업무를 하고 있는 실장님들도 있었어요. 이제 여러분들 저랑 거의 한 번 이상 같이 일을 해보셨던 분이거나 지금 저랑 이제 컨택하고 있는 실장님들이신데, 그래서 컨택하고 있는 거겠죠. 저랑 컨택하고 있는 사람들은 금방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바로 뭐 이런 것들이 정말 신기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이 앞으로 가격을 낮춰야 되나? 이런 질문이 생겼을 때 여러분의 치과를 비난하기 전에 여러분의 치과를 비난하는 환자를 만나게 되는 이유와 직결된다 라는 것들을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괄목할 만한 내용은, 자, 위치를 이렇게 좀 바꿔볼게요. 제가 얼비쳐서. 매출이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이 표를 보는 방식이에요. 우리 병원은 매출을 1억 이상 하고 있어요. 그런데 헤드가 5천만 원도 안 되는 매출 규모의 병원에 데스크 직원처럼 일을 하고 있으면 환자가 갑자기 뚝뚝 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주변에 상구 플란트, 죄송해요. 네. 저가 임플란트 치과가 생기면, 그런데 그런 치과에서 원장님이 만약 예를 들어서 보스턴 치과에서 페이닥터 하다가 나갔어. 근데 갑자기 의식이 텄어. 나 이렇게 속도전이야, 이거는. 나 하루에 100명씩 보고 빨리빨리 하는데 정재엽 본부장님이 지금 쉬고 있으니까 우리 옆에다 차렸으니까 한 6개월만 와서 도와달라고 해볼까? 상담해요. 제가 상담하고 원장님이 차렸어요. 그럼 여러분들 원장님이 1억 하다 그냥 5억 미만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아무 잘못 없다고 생각하겠죠? 원장님이 임플란트 120만 원 받으려고 하니까 망한 거지. 우리 병원 옆에 저가 병원 생겨서 망한 거지 라고 생각하시겠죠?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시스템이 있는 치과는 담당제 치과를 보겠습니다. 담당제 치과의 대표는 UD 치과겠죠? 1년 차든 2년 차든 10년 차든 하는 일을 보세요. 실장이 진료실에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하는 일이 진료도 하지만 진료가 잘 굴러가게 어레인지도 하고 상담도 하고 상담 잘하려고 기획도 하고 대외 협력 업무도 하고 상담 일지 쓰고 가겠죠. 오늘 동의됐는지 안 됐는지 민회원 환자 통계 내고.
이것들이 뭘 상징하고 있는지 앞으로 제가 하는 얘기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각각의 통계는 여러분들 개인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치과 비난하기란 여러분 갑자기 병원 매출이 뚝뚝뚝뚝 떨어질 때는 우리 병원이 안 되는 이유 아니면 우리 병원에서 갑자기 나를 실장님이 확 유체이탈시키면서 원장님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실장님은 이 병원에서 월급을 받아가는 사람인데 병원에서 자기를 빼버리는, 그리고 병원이 안 되는 이유가 원장님이 자존심을 꺾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이 문제를 자기 객관화해야 된다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거울을 봐야 됩니다. 이거를 세상은 경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경영은 가격을 낮추냐 마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임원회의에서 환자가 안 온다, 와도 동의하지 않고 간다, 임플란트가 자꾸만 환자들이 가격을 가지고 실갱이를 하려고 한다, 상담실에서. 이럴 때 임원회의를 할 때 원장님 가격을 좀 낮춰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먼저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불쑥할 게 아니라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는지 생각의 순서를 오늘 한번 진지하게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병원에 돈을 벌어주는 대표 진료가 임플란트다라고 우리는 가설을 세우고 이 자리에 이제 모였어요. 그래서 대표 상품이 우리는 돈을 벌어줘요. 보험으로 임플란트를 할 수도 있고 비보험으로 임플란트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임플란트를 심으려면 우리는 돈이 나가는 부분도 있어요. 지출이라고 해요, 그거를. 지출을 구성하는 비율들이 있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시면 이 PPT는 다 드릴 거기 때문에, 너무 막 이게 안 보인다고 막 답답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많아요. 여기에 뭐도 있고 막 이런 구성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치과의 우리 현황, 그 다음에 시장 분석, 우리가 하여튼 임플란트를 팔려고 생각을 한 게 맞는지 이런 것도 현황을 분석해 봐야 되고, 기술이 잘 굴러가고 있는지, 전략을 어떤 식으로, 그리고 내년에도 우리가 이걸 계속 대표 상품으로 해도 되는지 이런 전략들을 한번 세워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플란트를 팔 건데 한두 개짜리한테는 어떻게 할지, 풀마우스한테는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풀마우스도 아니고 한두 개도 아니고 풀마우스가 비싸서 못하는 사람한테는 어떤 대안을 줄 수 있는지, 새로운 상품군을 하나 더 만들어서 어떤 식으로 환자가 문의가 왔을 때 누가 붙을 건지, 보류된 사람, 동의된 사람한테는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짜는 거예요. 몇 번 오게 할 건지. 그래야 가격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경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작은 행위들이 모여서 아이템이 되고, 아이템과 행위가 경험을 기반으로 한 업무들이 매칭이 된다. 김민혜 대표님이 적어놓은 말이거든요. 수요를 늘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수요를 늘리는 사람이라는 게 뭘까요? 고객 창출. 네, 맞아요. 정답이에요.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일까요? 제가 인정실장님 지금 안 보이네요. 인정실장님한테 저녁에 만났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일 내가 평택 본플란트에 갈 거야. 그러니까 본부장님 내일 오시는데 신한 환자가 많지 않으면 어쩌죠? 지난주에 신한 환자가 한 명밖에 없어서 본부장님 오실 때 환자가 좀 많아야 될 텐데. 상담실장이 백날 노력해도 신한 환자는 죽었다 깨나도 재수가 좋으면 오는 거고 안 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물어봤어요. 평택 본플란트 토요일 날 환자가 몇 명 정도 오니? 글쎄요, 몇 명 정도 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상담실장이 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방법은 그러면 뭐겠어요? 구신환을 발굴하는 거예요. 구신환 발굴하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죠?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현지 팀장님?
우리는 이런 것들을 맨날 얘기하잖아요. 사회좋은 치과는. 응? 저도 세미나 할 때 강사가 이렇게 얘기하면 왜 저래? 그러니까 내가 배우려고 왔지 왜 나한테 물어보고 난리야, 씨. 일단 뭐 이런 얘기예요. 막 뭐 전화 문의가 왔어 일단. 그러면은 무조건 전화가 왔으면 그 사람 무조건 예약을 잡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지. 상담실장이면. 상담실에 앉아가지고 아유 원장이 저러고 앉았으니까 뭐 이런 소리는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직원들이랑 다 같이 모여가지고 아유 진짜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신한이 왔어. 그러면 그 사람이랑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이 어떤 불편이 있는지 뭐 때문에 왔는지 우리가 더 해줄 건 없는지 이런 것들을 따져야 되고 하여튼 다 떠나서 민혜원, 내원 가망군 모두 다 먼지 털듯이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 병원에 올 가능성이 있는 사람, 온 사람, 못 오고 있는 사람들을 모두 다 우리의 환자로 적극적으로 발굴해 내야 된다. 이렇게 상담실장이 온 사람들 상담실에다 앉혀놓고 그 사람이 물어보는 거에 대답해주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역할이 재정비돼야 된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다시 자기객관화 했잖아요. 원장님이 수술할 동안 우리 병원에 대해서 대신 생각해줘야 되는 사람이어서 인정받았던 게 아니라 스스로 돈을 벌고 있는 사람. 원장님은 돈이 임플란트 가격이 낮아지든 높아지든 우리 병원에 돈 내는 사람들을 기꺼이 돈 내고 계시는 환자분들을 진료해주고 있는 우리 병원 전체의 상품을 구성하고 있는 의료 파트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원장님조차도 어떤 면에서는 한 재화의 일부일 수 있는 불쾌하신가요? 네. 그쵸? 이런 전략의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저는 오늘은 주인공이 상담 실장님들이시니까 이렇게 한번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고객을 유치하는 데 원장님이 돈을 쓰고 있었다면 그동안 외부 마케팅에 저는 이제 덴탈 비서를 통해서 병원들 이렇게 뭐 덴탈 비서 홍보를 가보면 의사들이 마케팅에 돈을 쓸 준비는 너무너무 되어 있어요. 몇 천만 원씩이라도 쓰겠다. 그런데 병원 안에서 환자를 보고 있는 직원들이 고객을 유지 관리하는 거에서는 가치를 못 느끼고 있으니까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돈을 쓸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돈이 없는 게 아니라 가치가 인정이 안 되니까 거기에서 어떤 생산성을 느껴본 적이 없으니까 돈을 쓸 생각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전략의 변화는 저 역시도 뭐 제 위치를 뭐 원장실, 진료실, 기공실 뭐 어디든지 다 가졌다고는 하지만 저 역시 신한 유치에 제 모든 업무에 많은 8할 이상을 두고 있었던 사람으로서 전략적으로 제가 요즘에 되게 요즘이 아니라 좀 한참 됐는데 그 중에 이제 참 꽂혀 있는 말이 시대 예보라는 말에 꽂혀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대 예보를 좀 드리자면 고객을 유지하는 사람이 실장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가서 이력서를 내는 사람이 아니라 뽑혀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고객 유지 관리 실장이 돼야 된다. 이게 진짜 병원의 경영이다. 그러면 뭐 이런 상담의 시작은 고객의 첫 접점부터고 이 첫 접점은 그 상담실 유리문 안에 들어가 있어서는 절대 불가능하다. 5천만 원 미만의 병원에 상담실장은 데스크에 나와서 앉아 있었는데 사실 이거는 5천만 원 미만인데 직원을 많이 뽑을 수가 없으니까 실장이 멀티플로 일을 해야 돼서 그랬었던 거고 1억 이상일 때는 병원이 미친 듯이 잘 굴러가니까 실장님이 상담실 밖으로 나올 시간도 없었던 거예요. 원장님은 수술방에서 나올 시간도 없었었고
그런데 시스템이 있는 치과는 실장님이 전 접점에 모두 다 참여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상담실 밖으로 나와야 된다는 소리예요. 데스크에 앉아 있어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상담실 밖으로 나오셔서 고객의 첫 접점부터 개입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문진부터 엑스레이 촬영부터 많은 접점에 참여해야 된다. 최대한 많은 정보를 취득해서 원장님과 의료진에게 토스해줘야 된다. 그리고 모든 매체를 활용해서 환자 관리를 하는 주체가 돼야 된다. 덴탈 비서에서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덴탈 비서가 있습니다. 모든 매체를 활용하시는데 덴탈 비서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치아보험을 가입하신 환자분들이 정말 많으시잖아요. 다음날 예약 환자 중에 사보험을 가지고 있는 환자가 있다면 이 환자는 보험을 우리한테 물어볼 게 없어야 돼요. 알아서 내가 더 공부해서 이 환자가 가지고 있는 보험으로 못 받는 사항이 아예 없게 만들어주겠다. 예상하지도 못한 부분까지 모두 다 나를 통해서 서비스를 받고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 자기 객과나 우리 병원이 곧 나다. 우리 병원에 비싼 돈을 내고도 비싼 게 아니라 기꺼이 이 병원을 다니는 이유로 만들어 줄 겁니다. 사보험, 그리고 첫 접점과 마지막 접점에 반드시 내가 있다. 첫 접점에서 반갑게 맞아주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마지막 접점에 내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반드시 있어요. 왜냐? 왜일까요? 정세희 실장님. 마무리 브리핑을 왜 제가 하나요? 마무리 브리핑은 저는 일부러 마무리 브리핑을 하는 이유가 다시 한번 이제 리마인드를 해보자면 약속했었던 진료가 잘 마무리됐는지 확인하는 과정 되게 중요하죠. 그것도 당연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일이지만 환자가 만족했다면 그 만족한 상황에서 소개를 부탁할 수 있는 아주 자연스러운 상황을 연출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으로 우리를 소개하고 있는 상황을 철저하게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벤트 기간에 우리를 만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벤트가 끝났는데 계속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소개한다든지, 또는 우리한테 좀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이제 끝났는데 그걸 계속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그걸 얘기를 하신다든지, 이런 건 많진 않지만, 그래서 그 환자가 정말 만족한 상황을 그대로, 아니면 내가 얘기해주고 있는 그대로 소개할 수 있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아주 심플하게 얘기하자면, 사람은 소개해주세요 라고 말을 들으면 책임감을 느껴요. 근데 말을 듣지 않으면 이렇게 이렇게 오지랖이 넓은 사람이 아니면은 그냥 입을 다물게 돼요. 그래서 반드시 얘기를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합니다. 근데 그걸 어느 상황에 얘기했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꼭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마무리 브리핑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그 환자한테 자료를 드리고 진료가 잘 끝났다는 확인을 해드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왜냐? 구신앙 관리에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를 경험한 사람들, 우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오는 게 우리의 피로도를 현저히 낮춰줍니다. 3번 설명할 걸 1번으로 줄여줘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어떤 결과로 나오는지 이제 마지막에 표로도 알려드릴 건데요. 그리고 대기 시간 동안 구강 내 마사지를 통해서 이전에 받을 수 없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생애 첫 감동을 선사. 이건 어떤 말이냐면, 제가 이제 마사지 같은 거 받는 거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무조건 원장을 찾게 돼요. 그쵸? 왜? 제일 잘하는 사람을 찾고, 분명히 잘하는 사람을 왜 더 잘하는지 아냐면 내가 원장이고 그래서 뭔가를 더 해주고 이런 것들을 얘기해주기 때문에 그 사람이 원장인 줄 알았고 그 사람이 뭘 더 잘해주고 있는지를 내가 아는 거거든요. 이걸 말해주는 것과 말해주지 않은 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첫 접점에 아니면 감동의 순간에 내가 참여하고 있다는 게 또 중요하고, 여러분, 우리한테는 늘 일상이지만,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환자한테는 오늘이 또 한 번도 그동안 겪어보지 못한 첫 번째 경험이라는 거죠. 그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노인 환자의 특별한 관리. 제가 이거 여러분들이 다 아는 것 같지만 이렇게 계속 주저리주저리 떠드는 이유가, 여러분이 병원으로 돌아가면 여러분과 같이 일하는 후배들은 이런 것들을 고민합니다. 환자를 더 잘해주고 싶어. 뭔가를 환자랑 대화하고 싶고 얘기해주고 싶고 옆에 가서 환자 혼자 덩그러니 두고 싶지 않은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이때 여러분들이 손쉽게 그 후배가 환자를 혼자 두지 않고 할 수 있는 아이템들을 제안해 줄 수 있어요. 아주 심플하게. 노인 환자가 왔습니다. 제가 지금 선문대에서 노인 구강관리학을 배우고 있거든요. 몇 가지 팁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도 바로 병원에 가셔서 후배들이랑도 공유하시고, 대기 환자분이 계시거나 체어에서 또는 대기실에서, 아니면 진료가 끝났는데도 좀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한번 보십시오. 혀 돌리기 체조, 이런. 그리고 요거는 페코판다라고 혀 트레이닝 기구인데요. 이런 것들은 많이 비싸지 않아서 한번 연습시켜드리고 집에 가져가시라고 하고, 집에서도 계속 식사하시기 전에 하루에 3번 연습하시라고 하면, 요즘은 치아가 불편해서 식사를 저작활동, 근데 못하시는 분도 있지만 근력이 떨어져서 식사에 불편을 겪는 어르신들도 많이 있어요. 생각보다 저희도 이제 치생과에서 학생들이랑 같이 요양원에 가는데 틀니를 끼시는 환자가 많지 않고 이가 있지만 연하곤란을 겪는, 저작곤란보다 연하곤란을 겪는 환자분들도 많아서 이런 것들도 또 도움이 되고, 완전히 차별화된 서비스, 그다음에 대기 시간을 혼자 기다리시는 것보다 좀 더 우리 병원만의 아이템을 드릴 수가 있겠죠. 후배들한테도 혀운동, 구강주의 근육운동, 인두근육운동 이런 것들, 이런 기구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공부해서 후배들한테 또 환자들한테 제안해 줄 수 있는 게 더 많은 실장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런 것도 있어요. 입술 힘을 키우고 입술에 힘이 얼마나 있는지. 저는 이게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다기보다는 환자를 격려해주는 도구가 돼요. 잘하고 계신다, 잘하고 계신다, 잘하고 계신다. 치아가 없을 때보다 앞니가 빠져서 온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병원에서 보철을 세팅했어요. 그럼 당연히 입술을 물고 당겼을 때 힘이 생기겠죠. 와, 치료하기 전보다 치료하고 났더니 훨씬 좋아지셨네요. 치료하는 의지가 생겼죠. 주변에 노인정에 갔는데 어머니처럼 앞니가 없는 사람을 보시면 이렇게 예뻐지기도 하지만 입술에 힘이 생긴다고 꼭 전해주세요. 소개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잇몸 마사지. 잇몸 마사지는 너무너무 좋아하시거든요. 기다리는 동안 그냥 멀뚱히 그냥 있지 않게 바로 효과가 나타난다기보다는 우리 병원의 대기 시간이 가치가 있구나. 내 시간을 귀하게 여겨주는구나. 나한테는 약속 시간을 잘 지켜오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약속을 못 지킬 때는 날 그냥 방치시키는구나 라고 여겨지지 않게 잇몸 마사지를 해주거나, 완전히 정말 고급 스파를 받는 것처럼 유튜브에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저처럼 치의생과에 다니지 않아도, 일부러 따로 교육을 받지 않아도, GC에서 따로 교육을 받지 않으셔도. 그래서 부분동의 환자는 한번 하기로 했는데 저 사람 돈 없어서 안 하는구나가 아니라 우리 병원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리고 없던 돈도 내 생애에 이 정도는 마련해서 다시 이 부분도 좋아진다는 게 느껴진다면, 가치가 인정된다면 다른 부분으로 점점 더 확장해서 진료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전체 동의로 만들겠다라는 의지와 발굴, 목표 의식,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역으로 가격을 내려야 되나?가 여러분의 대안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가족 환자를 관리해야 된다 그랬더니 문진표를 바꿔달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셨었어요. 어떤 실장님이. 문진표에 이 몇 명이냐를 적는 칸이 없어가지고 가족이 몇 명인지를 몰랐었던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이렇게 통계를 내려고 하면 이제 그런 게 필요하겠죠. 실장님만의 어떤 이 환자 관리 수첩이 따로 있으면 좋겠지만 뭐 이런 프로그램, 모든 프로그램, 매체를 다 활용해서 환자를 관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족 구성원, 환자군, 소개 환자군, 특별한 관리 대상 여러분만의 리스트업이 잘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고마운 사람한테 감사 표현은 구강위생용품보다 더 좋은 게 뭐가 있겠어요. 네, VIP를 치과 치료비를 낮춰주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거기로만 계속 생각이 싸게 해줘서 더 의심받는 수도 있다니까요. 얘네들이 왜 싸게 해주지? 예, 가치를 인정받고 나만 특별한 혜택을 가격 이외의 다른 것으로 주려고 더 많이 노력해보자. 평생 가족 개념, 기념일을 챙기고 이벤트를 챙겨주고 뭐 어떤 매체들 모든 걸 다 활용해서 그 모든 중심에 우리 병원이 기꺼이 내 지갑을 열게 내 스스로 내가 열게 하는데 여러분 실장님 한 분 한 분 거기에 모든 행위 우리 병원에서 하는 모든 행위의 주체에 내가 있다. 원장님도 그 재화의 한 부분일 뿐일. 그럼 이게 바로 우리 병원이 비싼 병원이 되는 길이라는 건데요. 상담을 잘한다는 건 내가 이 모든 부품들의 완성체인 자동차가 되는 거예요. 또 허기를 때우려고 먹는 음식도 음식이에요. 식당에 가서 분위기 그리고 그 분위기와 음악과 그 뭐 직원들이 나한테 제공하는 서비스 이런 것들에 모두 가격을 지불하면서 왜 내가 저 옆에 분식집에서 라면을 먹을 땐 1,000원이었는데 니네 라면은 왜 20만 원을 받는데 라고 하면서 가격을 비교해서 따져 묻던가요? 따져 물으시나요? 그런데 여러분은 상담실에서 원장님한테 그런 바보 같은 제안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병원이 비싼 병원이 되는 건 내가 비싼 병원이 되지 못하고 있는 건 내가 파워셀러거나 내가 영업왕이거나 내가 쇼핑 호스트가 아니어서 원장님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실장님이 잘 팔지 못하는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상품 그 자체, 완성품 그 자체가 아니어서 있습니다. 원장님들에게도 사실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들 스스로 우리가 그 어떤 완성품 하나에 그냥 재화에 불과한데 그 완성품으로 가격을 지불하려고 하는 환자에게 가치를 입증받고 있지 못한 게 너무 당연한 건 아니었나. 그래서 우리는 정말 파트너십, 그냥 서로 잘 될 때 마음 편하게 해주는 동맹이 아니라 사업가로서 파트너십을 맺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심에 반드시 여러분들, 실장님들이 입증의 주체로 내가 있어야 되고 직업의 재정비는 그래서 실장은 사장이 돼야 된다. 사장은 상담실에 앉아서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다 나와야 돼요. 사장은 원장님에게 빠르게 직원 교육을 의뢰해야 됩니다. 사장은 전체 직원들과 매출에 대해서 회의하는 시간을 즐겁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사장은 나가서 상담실에 있을 시간이 없어요. 병원에서 앉아서 환자가 올 때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어요. 나가서 환자들과 같이 만나주고 있어야 돼요. 시장 분석을 해주고 있어야 돼요. 또
우리보다 잘 되는 병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우리 병원에서 시행착오할 시간이 없습니다. 벤치마킹을 해야 돼요. 또 사장은 자기 혼자 벌어서 다 먹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이익을 재분배해주고 있어야 돼요. 사장은 기념일, 내 가족, 환자만 챙겨서는 안 돼요. 나처럼 내 환자를 같이 챙겨줄 직원들의 기념일을 같이 챙겨주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잘 가르쳐 놓은 직원의 이탈 방지. 매일 나갈 궁리만 저렇게 창문을 내다보면서 이탈 방지해야 됩니다. 비효율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예요. 원장의 스트레스 관리도 사장의 몫입니다. 네. 퇴사시켰어요, 저 직원은. 개원한 지 1년이 됐는데 매출 월 3천이에요. 신화는 계속 오는데 상담 동률이 떨어져요. 더보스톤 치과에서 페이닥터로 일하시던 원장님이 1억 만들기 치과에 페이닥터로 갔다가 거기에서 이제 개원 노하우를 모두 다 익혔다 하고 자기 혼자 개원을 했어요. 근데 저런 문제가 있다고 SOS를 해서 이제 개입을 해가지고 어떻게 성공을 했는지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이 일단 진단이 됐겠죠?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린 대로. 그리고 목표를 설정했고 실행 방식을 결정했습니다. 문제점은 의사와 직원 모두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전 병원에서 이제 큰 병원들만 봤잖아요. 페이닥터를 하면서 원장 있고 나는 수술만 할 거야. 검진은 CC하고 상관없어. 풀진단 해야 돼. 이렇게 두 가지를 배웠어요. 보스턴 치과에서. 그래서 원장실에 있으면 불러야 나오고 포토까지 다 찍어놔야 나오고 나가서 그 사람 CC하고 상관없어요. 풀진단 해야 돼. 무조건. 풀진단해. 풀진단하고 들어가. 원장실에 들어가요. 그래서 당일 수술이 왜 안 되냐 뭐 이런 것만 따져요. 그 다음에 필사적이지 않아요. 잘 되는 병원에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상담 능력으로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말해요. 내가 1억 정도는 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병원을 이만큼 차린 거지. 1억도 못 할 거면 병원 안 했다. 상담실장은 그런데 상담실장님은 원장님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소통이 안 돼요. 그리고 상담실장님 상담실에 있어요. 그리고 환자는 그냥 혼자 떠나. 귀가 이후에는 다른 컨택이 전혀 없어. 원장님 혼자 시스템이 있는 병원에 모든 시스템이 그냥 알아서 직원들에 의해서 굴러갈 거라고 생각하고 안 돼. 개원빨 좀 보는 거죠. 그러니까 3천이라도 하고 있는 거죠. 네. 저희 이제 투입이 됐어요. 목표를 이제 명확하게 정했습니다. 오케이, 1억. 그럼 1억 하려면 하루에 400만 원씩 해야 된다. 주 6일 근무 무조건 하자. 그러면 실장님은 데스크로 나와서 환자들 모든 접점에 모두 다 개입한다. 직원 불필요하게 왜 이렇게 많이 뽑았냐. 체어수 대비 6이나 필요 없다. 말 안 듣는 직원은 정리하자. 과감하게 정리하자. 그리고 임플란트. 이렇게 체어 타임이 긴데 69만 원 안 된다. 109만 원으로 높이자. GBR 비용 정확하게 받을 만큼 다 받자. 그리고 그 가치를 스스로 입증하자. 모든 접점에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실장님의 역할이 재정비가 됐죠. 그러면 모든 역할의 재정비에 맞춰서 서포트가 들어갑니다. 맞이, 환영, 모든 접점에 참여, 환자를 졸졸졸졸 쫓아다니는.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한테는 이 동네는 완전히 갇혀있는 동네였어요. 이 동네에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는 모두 다 거부감을 느끼기도 하고 아예 뭐 치과가 없기도, 이 동네에 치과가 하나 생기면 잘 되겠다 생각하고 오픈을 하셨대요. 그런데 남들이 안 들어오는 동네에는 안 들어오는 이유가 있었던 거였어요. 근데 성공했습니다. 직접 문화까지 다 같이 배웅하고 귀가 후 관리는 전화, 문자, 뭐 맞춤형. 자, 진정성 있는 문자는 커스텀한 문자는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귀갓길 조심. 진료의 끝은 집에 잘 들어가셨는지, 집에 잘 들어가셔서 출혈이 멈췄는지, 통증은 없는지, 약은 잘 드셨는지.
아파서 아픈 게 아니라 불안해서 아픈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 어떤 병원에서도 경험해보지 못한 의료 서비스의 비용을 지불하는 겁니다. 진료에 참여하는 이유는 가치를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플로우를 조절하는 이유는 효율적으로 환자와 의료진의 시간을 줄여주고 진료의 퀄리티를 높여줘야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소통의 연결 주체가 돼야 돼요. 내부 직원들이 발로 뛰는 마케팅. 아까 사진 보여드렸던 것처럼 환자가 잘해주고 싶어도 안 오고 있는데 다 같이 앉아서 잘해주는 방법만 상의하고 있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렇겠죠? 다 같이 칫솔 들고 나갔어요. 뭐 10년 전에 9가지 약속 치과는 터미널 앞에 택시가 쭉 서 있거든요. 바카스에 스티커 붙여가지고 다 같이 나갔어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이 사업하는데 한 번만 어디에다 전화해주면 안 돼? 죽어도 그게 입이 안 떨어지는데 치과는 아무 상관없어. 가운 입고 나가는데 하나도 부끄럽지가 않더라고요.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내 사업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부 직원들이 발로 뛰는 마케팅. 그래서 6월 중순에 저희가 개입을 했습니다. 3,200, 7월 3,300, 8월 6,000, 10월 7,000, 11월 이 PPT 만들 때가 뭐 한 20일 좀 넘었을 때였으니까 1억을 드디어 넘었습니다. 네, 제가 여기는 댐비, 저는 샤넬 제어비. 그래서 저는 원장님이 샤넬 백을 사주기로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클래식 그 화이트를 요청했더니 지금 구하러 다니고 있는 중이라고 하네요. 그럼 커스텀 댐비는 이 같은 내용을 어떻게 정리하는지 제가 간략하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료를 잘 되게 하는 방법과 경험을 프로그래밍 할 수는 없을까? 이 말이 참 되게 좋아서 제가 여기에 같이 넣어봤어요. 공감하는, 김민혜 대표님의 의견에 공감하는 부분이라. 나의 지휘 학벌로 이야기하지 않고 수치와 성과로 치과 종사자들에게 인정받고 싶다. 다른 병원에 아니면 어떤 기업들과 치과 위생사로서 김민혜 대표님이 이렇게 미팅을 해보면 치과 위생사라고 하면은 갑자기 이제 좀 이렇게 무시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었대요. 그래서 지휘 학벌로 내가 서울대 나왔으면 이 사람들이 이럴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대요. 그래서 저는 그랬나 보다. 제가 다른 데 나가서 영업해본 적이 없어서 저는 이런 걸 잘 못 느꼈었나 봐요. 근데 어쨌든 제가 하는 노하우 것들이 이렇게 프로그래밍 돼서 더 공고해진다면 정말 좋겠다. 너무 공감합니다. 댐비는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들을 디지털화해서 접수, 상담, 예약, 진료 어레인지 이런 것들을 디지털화하고 있습니다. 그걸 표준 성과 지표라는 걸로 이름을 지어서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하는 것들을 이런 아이템으로 이름을 지었더라고요. 신한 상담 예상 환자 성공률. 일단 발굴하자는 게 이런 얘기들이고요. 발굴해서 진단하는 사람들 수를 높여놓고 그 진단 수가 높아지면 상담할 거리가 많아지겠죠. 그 거리가 많아지면 당연히 돈을 내는 사람들이 생길 확률이 높아지겠죠.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면 진료해야 되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그럼 그 진료해야 되는 사람들 중에 우리의 수입이 되는 보험, 비보험, 환자들. 근데 보험하는 날이 아니에요. 보험 진료만 있는 날이 아니라 비보험 진료만 있는 날인데 원장님이 포기 못하는 드레싱을 한 번 더 보고 싶어. 그러면 그날은 수입이 없어. 근데 우리는 임플란트를 우리가 막 300만 원 받고 싶다고 300만 원 받을 수 없는데 우리 원장님은 2번, 3번, 4번 드레싱을 와서 체크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어. 그럴 때 보험 진료를 엮어서 환자의 비효율적인 내원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하는 걸 병행지수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통계를 내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영리하죠? 이런 것들이 통계치. 이게 나 혼자 알 때는 그냥 어떤 사람의 고유성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데이터화가 되면 진정성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이 된 거고 이런 것들이 환자를 꾸준히 예약되게 하고
알아서 예약되게 하면 여러분들은 예약된 환자들이 병원에 오셨을 때 기쁘게 맞이해서 진료의 순서대로 어떤 중요도대로 진료가 편안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레인지하면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그동안 상담실장이고 전문 경영인이고 제일 헤드고 원장님이 진료만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대신 생각해 주는 사람이어서 가장 인정받는 사람, 가장 월급을 많이 받는 사람, 월급을 더 줘도 아깝지 않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 보시면 여기서 제가 이 표를 넣은 이유는 괄목할 만한 사항이 뭐냐면요. 이 숫자를 보세요. 63명, 65명, 4명, 5명, 2억 4천, 1명 조금 더 늘어요. 환자가 더 늘지도 않았어요. 그래도 수입은 늡니다. 진단 환자를 한두 명만 더 늘려도, 구신한 수를 늘려도 매출은 는다. 유지만 해도 작년 대비 뭐 10% 증가 뭐 이런, 저는 수치가 아주 밝은 사람은 아니어가지고 근데 이런 것들이 뭐 제가 하는 활동들을 입증시켜주는 자료가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내가 어느 순간 또는 뭐 내가 잘 하고 있는 것들이 완전히 환자에게 신뢰를 더욱더 주기 위해서 뭔가 자료들을 꾸준히 제공하는 것들 역시 모든 시스템, 서비스의 가치를 높이는 것도요. 모든 시스템을 다 활용한다고 했을 때 덴비에 이런 것들도 저는 참 좋은 것 같았어요. 한번 소개해보고 싶었습니다. 동의서,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상담하면서 썼었던 상담 자료들을 환자에게 그 자리에서 바로 일괄 송출해 줄 수 있는 이런 것들. 그래서 동의서나 예약, 주의사항, 상담 이후에 연락했었던 모든 내용들이 어떤 한 환자의 폴더에 모두 다 저장될 수 있었다는 거. 그래서 고객 경험 디자인이라고 저는 이제 그동안에 불렀었었는데 그걸 마이비서라는 폴더 안에 있더라고요. 나에게 맞는 구체적인 목표를 선택하십시오. 구체적인 데이터 기반 분석으로 대안을 정확하게 제안하는 정확한 툴. 그거를 덴탈비서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여러분, 원장님의 임플란트 수가를 지켜야 여러분의 연봉이 오릅니다. 감사합니다.